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통입니다. 두산중공업 금일도 하락세 마감을 하면서 22,000원을 깨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큰 하락폭은 아니었지만 야금야금 단기적으로 중요 구간들 이탈을 하면서 11선까지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윤 당선인 이후에 여러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23,900원까지도 이렇게 올렸었는데 다시금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 하락에 대한 몇 가지 이유와 두중 현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를 통해서 두산중공업 실시간 이슈라던가 제가 생각하는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고 시장 분석 그리고 좋은 종목들도 같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달 낙폭에 이어서 2월달, 3월달까지 변동성이 큰 시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차 해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실마리가 나왔다거나 종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무료방에서 좀 1, 2주 정도 보고 대응을 드렸던 DB하이텍 73,600원 이상에서 전량도 7% 이상 이렇게 수익 청산을 도와드렸습니다. 하방에서 잡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수익권 잡아드렸습니다. 지금은 평소보다 낮은 비중으로 매매를 해야 하고 하락은 더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들이 아니라면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파악하는데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유한타 계좌 서브로 만들어 주셔서 좋은 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시장 흐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공포는 3대 악재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이 또 갈등을 빚고 있고, 또 통화정책, 또 긴축, 이런 재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런 위험성은 좀 도사리고 있으나,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최근 이런 분위기는 조금씩 해소가 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금씩 퇴출로를 찾아간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도 부총리는 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발언, 연준 파월 의장의 리세션,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과정으로 돌아서는 이런 전환 단계를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아직 미국에서는 이런 차단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단기 공포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 1240원 이상까지도 좀 공포 국면을 맞았는데 일단은 현재 1216원 이렇게 안정이 된 상황이죠. 이렇듯 끝나지 않은 악재들은 존재하지만 단기의 최악의 상황은 일단은 면한 이런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미 증시는 간밤에 2%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다만 미국 증시의 상승원은 결국 이런 여러 악재들을 뒤로하고 수급적인 요인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연준이 이제 공격적인 통화정책 언급은 달러 강세를 불어올 수 있는데 외국인 수급에 좀 부담을 주었다는 점, 오늘의 시장을 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도 있지만 아직까지 리스크적인 부분 해결된 건 없고 시장은 확실하게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77% 하락, 코스닥은 0.49%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안 빠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체감상 쉽지 않은 장세였죠. 초반에 보합권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이런 흐름에서 오늘의 수급, 초반에는 이제 대통령 직무실이 또 용산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관련 종목들이 또 수급을
다 가져갔고, 다시 정책주에서 원자재 테마로 좀 강세를 보였고, 수급도 빠르게 테마를 타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시장이 사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수급까지 받쳐주지 못하면서 또 오늘 시장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4,850억 외인이 팔았고, 코스닥은 650억, 그리고 선물 시장은 3,600억 이렇게 매도세를 보였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을 제외하면 뭐 외인이나 기관 모두 이탈을 하면서 하락폭을 더 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주 다시 시장이 하방으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버텨줄지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괜찮을 수 있었던 흐름에서 끝내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뭐 최근 두산중업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원전 관련 이제 흐름들이 좀 하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동안 시장은 좋지 않았음에도 이런 원전 관련주들은 호재가 좀 붙어주면서 많이 올려준 부분에 대한 조정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또 22,000원을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서 또 아쉬운 대목도 있는데 뭐 시가총액 대비 2.68의 하락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크게 빠진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점 대비 16,000원도 한번 깨졌던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50% 이상 좀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충분히 매도 물량, 차익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 공매도라던가 중기 공매도 이렇게 4%와 7%대로 좀 이렇게 감소한 수치도 보여주고 있고 잠시 쉬어가는 상황에서 좀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해가는 이런 그림이 중요하고 언제든 다시 원전 테마는 분위기가 반전되고 호재가 나왔을 때 좀 치고 갈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하방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히 종목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시면 외인들은 프로그램을 동반해서 좀 매수세를 유지는 했으나 기관들은 계속 매도세를 유지한 이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외인은 59만 주 순매수, 개인이 9,600주, 그리고 프로그램이 55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죠. 기관은 오늘 62만 주 또 이탈을 했고, 주요 기관 수급들도 오늘의 이런 흐름 좀 힘이 돼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동반을 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으나 뭐 매수세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언제 다시 또 이탈이 될지 모르는 이런 수급들이죠. 문제는 또 기관 수급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 기관으로 봤을 때 순매수가 되었던 시기가 3월 2일 34만 주 이때 들어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크게 물량을 빼고 있습니다. 뭐 거의 20일 전쯤인데 기간 동안 금융투자도 계속 이렇게 매도세로 방향을 잡고 있고 뭐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그리고 특히 연기금이 최근 또 3일 동안 좀 이탈이 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기관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매수에 중심을 좀 잡아주고 외인과 뭐 프로그램 개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날의 움직임이 좀 상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되는 이런 수급들이 최근에 이어지면서 주가도 횡보와 조정세를 좀 직면해 있는 듯 보입니다. 공매도 보시면 최근 5 거래일 동안은 공매 비율이 6% 정도에서 좀 안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총 750만 중에서 8%의 공매 비율로 62만 주가량 공매를 때렸습니다. 뭐 큰 수량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비율이 또 같이 높아진다면 좋을 건 없겠죠. 또 우려스러운 건 공매 뭐 비율이나 수량보다도 공매 잔고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보여지진 않지만 3월 4일 1,500만 주 이런 공매 잔고에서 최근 3월 뭐 16일, 17일까지 2,100만 주까지 좀 늘려가는 이런 상황이고
1WR 물량이 오늘 조금 소량으로 상장이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4월 초쯤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매 잔고에 대한 부분은 좀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반대로 대차 거래를 좀 보시면 지난 체결은 28만 주, 상환은 73만 주가 되면서 순수 한 45만 주가량 또 잔고 수량은 줄었고 잔고 금액도 1조 5천억대에서 1조 3천억대로 또 이렇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매 비율은 크지 않고 공매 잔고는 이렇게 좀 늘어나고 또한 대차 잔고는 또 줄어들고 공매로 인한 이득을 챙겨가는 이런 수싸움을 계속하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면 윤 후보 당선 이후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탈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은 되고 있는데 주가는 대선 이후 한번 좀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에 조금 주춤한 이런 모습입니다. 취임일이 5월 11일이기 때문에 2달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정책에 대한 이런 수행도 아직 정확하게 하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를 보시면 8조 원 체코 신규 사업 입찰을 개시했고 한수원이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본입찰이 개시됐다고 밝혔고 체코의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8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가 경쟁한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안보 평가를 통과하고 발주사로부터 입찰 안내서를 접수해 본입찰에 참여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안보상의 위험을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을 좀 제외했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미국 그리고 EDF 프랑스 세 공급사를 대상으로 안보 평가를 실시한 후에 통과한 공급사에 한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는 2단계 입찰 절차를 발표했다. 체코 정부와 신규 원전 사업 발주사인 체코 전력공사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세계 공급사에 대한 안보 평가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1월 말 안보 평가 결과 참여사 모두 안보 측면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 개시를 승인하고 지난 17일 원전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체코 전력공사 측으로 입찰 개시 승인 문서를 전달을 했고 세계 공급사로 입찰 안내서를 발급하고 11월 말까지 입찰서 접수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입찰서를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한 후 24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내에 축적한 우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가 중시하는 안보, 현지화, 안정성, 경제성, 공기 준수 등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적의 파트너임을 본 입찰에서 입증하겠다면서 수주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두쿠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경우 체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최대 3기의 추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참여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녹색 환경 체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체코 신규 원전의 적기 건설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힌 바 있어 체코 내 추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집트 수주를 제외하면 가장 빨리 나올 수도 있는 또 이 체코 원전 이제야 입찰 2단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1년 전부터 나왔던 이런 기사로 다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 연말쯤이 돼야 제대로 된 수주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날 수 있고 이집트 원전은 주요 사업자가 러시아 로사톰 자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체코 원전 이외에 또 러시아 원전도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문제없이 이런 수주들이 순차적으로 좀 나오고 그리고 유스케일 파워가 상장이 진척이 돼야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상승 궤도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4일 날 8,200만 주 이상 신주 물량이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호재들이 좀 넘쳐나면서 주가는 현재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한 이탈 우려도 조금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 2021년 작년은 한국과 미국이 또 원전에 대한 협력을 했고 올해 이제 그 협력을 토대로 수주전에도 다시 참여를 하면서 또 원전 수주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해 여기에 SMR에 대한 유스케일 파워 수주는 나올 수 있죠. 그리고 2023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대형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가 마무리되고 좀 나올 수 있는 해로 보시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좀 임기를 이렇게 잡고 원전 강대국으로서의 정책 시작 그리고 이집트 원전이 문제없이 또 수주 그리고 EU 텍소노미가 또 확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여기에 따르는 K 텍소노미의 개정 유스케일 파워가 빠르면 4월 말이나 아니면 상반기 내로 또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서 6월쯤 이렇게 좀 상승 랠리가 또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3월 말에 두산중공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또 사명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 물적 분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종토방 가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적 분할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저는 회사에서 어떠한 공시를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부분인데 이전에 유상증자 발표도 있었고 좀 갑자기 발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스러움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회사 입장에서 사업부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봤을 때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지금 상황에서 시행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부들이 조금 안정이 좀 되고 여러 부분들이 좀 정상화가 됐을 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고 만일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근 2년 사이에 유상증자는 2번을 때렸고 또 두산 인프라코어 또 매각을 하면서 또 인적 물적 분할도 했고 여기에 두산중공업 물적 분할까지 한다면 현재 주주들에게 엄청나게 반감을 살 것이고 또 저항을 받고 회사 겨우 이제 살아난 이런 상황에서 이미지와 그리고 주가는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런 모험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 2.68% 하락한 21,800원으로 오늘 22,000원은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파르게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나 하락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고점이 23,900원, 24,000원을 또 찍지 못했다는 부분 아쉬움도 좀 크게 남습니다. 이때 이후에 23,000원 이상을 회복한 게 거의 4개월 만인데 하루 이틀 정도 버티다 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사실 최근 오늘을 제외하면 22,000원은 계속 지켜가면서 가격을 유지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또 5일선의 이탈과 그리고 11선도 깨고 내려오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지지는 못해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번 주 하락 폭이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 200일선과 그리고 21선 21,000원 초반대가 될 것 같은데 여기를 하락할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때 한번 빨간색 이제 양봉 거래량이 나오고 계속해서 음봉 거래량이 지속 그리고 계속 거래량도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음봉으로 좀 줄어들면서 주가를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그림은 괜찮을 수 있는데 금일은 큰 폭은 아니지만 다시 750만까지 거래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전에 유상증자가 발표되기 전에 이 시점으로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지금과 비슷하게 또 음봉으로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주가 부분도 좀 찔끔찔끔 이렇게 좀 하락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상증자 악재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크게 동반했고 주가도 급락을 면치 못했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피해야 하는 건 큰 음봉의 이런 거래량을 다시 만들면서 주가를 좀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하고, 역시나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시장의 거래량이 점차 이렇게 좀 늘어가면서 주가를 23,000원 위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게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현재 박스권 상단에 더 주가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상방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 지지는 21,000원 구간 21선, 이 근방은 무조건 지키면서 또 조정을 하더라도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좀 수익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좀 전화번호 보시거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